오늘은 박영나와 이지환이 웹툰 키스신 연출 때문에 고성희한테 오해를 받고 고성의 차에 단 위치 추적기까지 들키며 정면으로 맞부딪히게 됩니다. 고성희가 이지환을 해고시키려고 하자 박영나는 안 된다며 우진 오빠 간이식 받는 거 아빠한테 말한다고 하자 고성희와 박영나는 협상하고 서로의 비밀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박성재가 아버지 박진석을 우진이가 입원한 병원으로 데려가 건강검진을 받게 해드리고 박진석은 병원 복도에서 우진이가 입원해 있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충격받는 장면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박영나와 이지환은 웹툰 만화 내 심장을 가져가 만화 주인공 독고찬과 고소리의 키스신 장면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이야기하다가 지환이 키스신 장면을 설명합니다. 일단 서로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동시에 얼굴을 다가가 그리고 독고찬이 고소리의 머리를 감싸고 얼굴이 가까워지고 라고 말하자 고성희가 들어와 소리칩니다. 니들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자 박영나와 이지환은 화들짝 놀랍니다. 순간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잠깐 나가 있어줘 라고 말합니다. 이지환이 나가자마자 고성희는 박영나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지만 박영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엄마를 정면으로 마주봅니다. 이 짓거리 하려고 약혼 안 한다고 했니? 네 아빠가 알면 아주 놀라 자빠지시겠다. 당장 아빠한테 말할 거고 이지환 실장은 해고야. 박영나는 놀라며 그건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박영나는 그게 뭔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고성희는 자동차 위치 추적기를 내밀며 말합니다. 박영나, 네가 감히 내 차에 이런 걸 심고 뒷조사를 해? 고성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재주도 없는 애를 사람 만들어 놨더니 운전기사랑 붙어먹어? 이 짓거리 하려고 약혼 안 한다고 했니? 너 같은 걸 딸이라고 공주처럼 키워줬더니 이딴 짓을 해? 박영나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 구석이 차갑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엄마의 호통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박영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제 걱정하실 때가 아닐 텐데요. 고성희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자 박영나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진 오빠요. 순간 짧은 침묵이 흐르고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아빠가 알아도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말하자 고성희가 당황하며 물어봅니다. 우진이가 왜? 박영나는 눈을 크게 뜨고 고성희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말합니다. 우진 오빠 지금 미국에 없잖아요. 한국에 있잖아요. 우진 오빠 간이식 받아야 하잖아요. 아빠가 이 사실 알아도 돼요? 순간 고성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고성희의 입술이 잠시 떨렸고 꽉 쥐었던 주먹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비로소 박영나는 깨달았습니다. 고성희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를요. 고성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영나를 노려보던 시선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나야. 고성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에 분노는 온데 간데 없고 이제는 마치 딸을 달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감정이 격해졌어. 박영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엄마를 바라봅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요즘 일이 많아서 예민했나 봐. 네 말대로 할게. 고성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박영나에게 다가가지도 않았고 더 이상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작업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영나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사과를 하고 물러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가 엄마가 차 타고 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곧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고분해지신 거지? 영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끝까지 몰아붙이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너무 달랐습니다. 우진 오빠 간이식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거에 엄마가 우진 오빠의 수술을 숨기는 이유. 그렇게까지 비밀로 하려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전 남편의 아들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감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영란은 문득 아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박진석 회장은 자상하지만 원칙적인 경영인. 아빠는 회사를 성재 오빠한테 물려주려고 해. 순간 영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우진 오빠를 회사 후계자로 만들려고. 박영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던 거야. 다음 날 아침 박성재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박영란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빠, 오늘 점심때 시간 돼? 영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응, 영나야, 무슨 일인데? 오빠한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거야. 박성재는 박영나의 진지한 톤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볼까? 내 작업실로 와줘. 점심시간 영나의 작업실. 박성재는 초밥을 사들고 박영나 작업실에 왔습니다. 박성재와 박영나는 초밥을 다 먹자 박영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 오빠, 우진 오빠랑 연락해?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는 해봤는데 안 받더라고. 박영나는 뜸을 들이다가 박성재한테 말합니다. 성재 오빠, 우진 오빠 지금 한국에 있어. 성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것뿐만 아니야. 병원에 입원했어. 간이 안 좋아서 이식 수술을 준비 중이래. 박영란은 고성희와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엄마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았던 것, 지환과 함께 병원까지 미행했던 것, 그리고 그곳에서 우진이 입원해 있고 간이식 받을 거라는 것까지. 박성재는 말없이 박영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성재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빠, 이건 내 추측인데. 영나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엄마가 우진 오빠를 아빠 회사 후계자로 만들려는 것 같아. 그래서 우진 오빠 간 이식도 비밀로 하는 거고. 성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영나의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가 한국에 있고 간이식을 받으려 한다고. 성재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며 최근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왠지 익숙한 장면을 지은호에게서 들었으니까요. 지은호가 생모를 찾았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모에게 쌍둥이 오빠가 있다는 것. 그 오빠가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까지요. 그리고 생모가 은호에게 접근한 시기와 방법이 너무도 계획적이었다는 이지혁의 의심까지요. 설마. 성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영나야, 우진이가 입원한 병원이 어디야? 청와대학교 병원. 성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안 영나야. 급하게 확인해야 할 게 생겼어. 오늘 일은 절대 어머니한테 말하지 마. 응. 절대 비밀이야. 영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성재는 밖으로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아, 나야. 은호 생모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가온재단 고성의 이사장님이라고 들었어. 왜? 전화 너머로 들리는 지혁의 목소리에 성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혁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은호 생모가 내 새어머니인 것 같다. 뭐? 그리고 지은호 쌍둥이 오빠가 한우진이라는 내 의붓 동생이고. 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확실해?
지금 확인하러 가는 중이야. 성재는 차에 올라타며 병원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누군가의 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박성재가 이미 고성희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박영나와의 만남 이후로 회사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고성희의 행적을 뒤쫓았습니다. 아침에 고성희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무엇을 하는지 조용히 들키지 않게 그렇게 박성재는 어머니를 관찰했습니다. 성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우진의 상태였습니다. 청와대학교 병원 VIP 병동에 한우진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해 있다는 것과 간 수치가 좋지 않아 이식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성재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우진 이름이 찍힌 차트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최근 공여자 한 명 매칭됐다가 공여자가 이식 수술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역시 지은호였구나. 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자기 생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쌍둥이 오빠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여자가 내세운 명분 하나만 믿고 수술까지 마음먹었겠지. 그 생각이 드니 가슴이 답답하게 죄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와 함께 한우진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아버지가 한우진의 상태를 알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내일 일정 잠깐 조정하실 수 있으세요? 박진석은 서류를 넘기다 말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성재야. 성재는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정기 건강검진 미루신 지 좀 되셨잖아요. 회사에서도 요즘 스트레스 많으셔서 내일 오전에 검사 시간 잡아놨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오래 안 걸립니다. 박진석은 놀란 듯 웃었습니다. 네가 이런 말 다 하고 웬일이냐? 아버지가 건강하셔야 회사도 든든하죠. 성재는 겉으론 평범하게 웃었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우진이가 입원한 병원으로 데려오는 게 제일 확실해. 어머니는 절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을 테니까. 아버지가 직접 보셔야 해. 오늘 예약한 병원은 바로 한우진이 입원해 있는 그 청와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넓고 고요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VIP 검진 예약 맞으시죠? VIP동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박성재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진석은 성재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병원 오자고 졸라대는 거 보면 나한테 무슨 할 얘기라도 있냐? 아닙니다. 그냥 건강 챙기셔야죠. 말은 짧았지만 성재의 눈빛은 어디론가 정해진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VIP 검진 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두 사람은 같은 층에 있는 병동 복도를 지나게 되었고 그때 한 간호사가 큰 파일 뭉치를 들고 급하게 박성재와 박진석 사이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서류 몇 장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성재가 서류를 줍다가 문득 한 장에 찍힌 이름에 눈이 멈췄습니다. 입원 환자 한우진. 성재의 눈이 순간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역시 여기 맞았어. 박진석 회장은 아무 의심 없이 서류를 건네려다 한우진의 이름을 확인하고 멈칫했습니다. 우진이 이름 아닌가? 간호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네. 박진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이 병원에 있다고요? 성재는 간호사가 더 말하기 전에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일단 자리로 가시죠. 하지만 박진석의 걸음은 이미 병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VIP 병실 문 앞.
문 밖에서 한우진이 침대에 누워 있는 걸 봅니다. 박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잡으려 하는데 여보.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고성희가 급히 뛰어와 박진석 앞을 막아섰습니다. 고성희의 숨이 가파오르고 얼굴에는 당혹과 경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박진석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진이가 여기 입원해 있다는 말이 사실이야? 고성희는 손을 모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그게 그냥 조금 피곤해서 쉬는 거예요. 큰 병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성재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우진이 간 이식 준비 중이잖아요. 방금 간호사랑 부딪히다 바닥에 떨어진 우진이 서류를 봤어요.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재야. 그건. 박진석은 성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 이식? 네. 고성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내가 말하려고 했어요.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습니다. 여보, 우진이가 수술이 필요한데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우연히 차트 떨어진 걸 보고 알아야 하는 거지? 고성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내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간 이식 공여자가 누구야? 고성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여보, 그건 지금 당장 말해. 복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재는 옆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우진이가 죽을 수도 있는 병인데 왜 숨겼어? 그리고 간이식 공여자가 누구냐고. 고성희는 도망칠 곳 없이 벽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시기만 하면 우진이 적합자 찾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왜 숨긴 겁니까? 고성희의 눈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우진의 상태로 인해 대화는 중단되고 급하게 병실 안으로 향하며 박진석은 충격 속에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며 드라마는 다음 화를 향해 열린 채로 마무리됩니다.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길 원하시나요?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영상 초반에 깜빡하고 좋아요를 누르지 못하셨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운 받아가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